2022 개정 교과서 별로 안 나왔지. 문제집 중에 잘 모르지. 화학도 3권인데 한 권뿐이 안 나왔네 아직. 그래서 수학으로 풀면 돼 그 문제는.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그지? 이게 현실성 것 같아요. 또 그러면 좀 몇 번까지 풀었니? 좀 몇 개 풀어봤죠? 맞춰봅시다. 18번은 원래 헨리 법칙이 뭐냐? 헨리 법칙이 용해되는 기체의 질량은 그 기체만의 압력에 비례하죠? 수민이는 헨리 법칙 들어봤나? 헨리 법칙? 네. 응, 들어봤네? 안 들어봤네? 헬 무슨 거죠? 헨리 법칙? 이게 원래는 이게 이런 얘기예요. 기체의 용해도 있잖아요. 기체의 용해도 28번 할 건데 기체의 용해도 말하는 거야 헨리 법칙은. 근데 기체의 용해도는 그 기체만의 압력, 그걸 우리가 partial pressure, 부분 압력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비례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 압력이 아니라 이 산소 기체 있잖아. 그 기체만의 압력이 이렇게 된다면 1기압, 2기압, 3기압. 그럼 헨리 법칙은 뭐냐면 이 헨리가 이거 바이올린 좀 펴고 이거 피아노 좀 잘 치고 이 사람 있잖아. 중국 왔다 갔다 하는 그죠? 헨리. 용해되는 기체의 개수부터 생각해보자. 개수부터 생각해봐. 개. 1기압일 때 n개라면 2기압일 때 어떻게 돼요? 당연히 2n개. 근데 전체 압력이 아니라 그 기체만의 압력이야. 3기압일 때는 3n개. 이거 이상 없잖아요. 이제. 네. 근데 용해되는 기체의 질량은 개수 따라가겠죠? 네. 딱 정확히 위. 그렇죠. 그러면 Wg이라면 뭐냐? 2W. 얘는 3W. 3W.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헨리 법칙이. 근데 이제 문제는 용해되는 기체의 부피가 문제예요. 이 부피는 여기가 V면 여기 2V, 3V 될 것 같잖아.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가? V. 여기 V, 여기서. V. 왜 그럴 거야? 기압이니까 응. 어차피 응. 그 분자수가 많아져도 보일 법칙 써가지고. 그렇죠. 이게 보일 법칙에 적용하면 2배가 되면 압력이 부피 2분의 1 된 상태에서 2배 누가 들어가겠죠? 표는 없어요. 곱하기 3분의 1. 그렇죠. 이게 헨리 법칙이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걸 적용해서 풀면 18번에 1번의 정답은 뭐가 되니? 3번? 그렇죠. 1번에 3번이 되죠. 그 다음에 2번이 문제인데 이 그래프를 보고 그냥 수학으로 풀면 돼요. 수학으로 풀어보면은 얼마가 나와요? 2번의 정답은? 계산해 보면은 일단 퍼센트 농도는 얼마 나오니? 이건 쉽잖아. 다시 한번. 이거 얼마 나오니? X 대 Y 0.4%? 아닌 것 같지. X의 퍼센트 농도, Y의 퍼센트 농도 혹시 구했니 얘들아? 별로 어렵지 않은데?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x의 퍼센트 농도 얼마네? 0.4. 일단 퍼센트 농도라는 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x가 얼마큼 녹았어요? 그 조건에서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제곱그램 녹았나요? 0.004. 그렇죠.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제곱그램 녹았죠? 네. 그럼 여기다가 용매가 얼마인데? 100을 더해줘야 되겠지? 그렇죠? 용해도라는 건 용매 100에 녹는 거잖아요. 100g에. 여기까지 이상 없죠? 합쳐진 게 아니라 그 용매 100g 따로. 그렇지, 그렇지. 용매 100에 녹은 용질의 그램 수가 용해도잖아요. 원래 정의가. 네. 그럼 용해도의 정의에 의해서 퍼센트 농도 이렇게 되죠. 근데 퍼센트니까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 100. 그렇지? 응. 그럼 이건 약 얼마네? 이게 거의 이거 거의 100에 가깝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근사역에서. 근사해서 아마 약 4 곱하기 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근사해야 돼요. 맞아요. 4 곱하기 약 10의 마이너스 3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같은 방법에 의해서 y의 퍼센트 농도는 얼마니? 물 100에 얼마 녹아 y는? 25 녹나요? 맞죠? 네. y는 25 녹죠, 그죠? 그러면 물 100에 25니까 얼마니? 용질 질량 100이고 용액이 125죠? 곱하기 100.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와? 20%. 그럼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을 말하는 거야, 그치? 이거 대 이거의 비율. 그럼 얼마니? 대략 1대 계산해보면 1대 5천 나오죠? 1대 5천. 1대 5천. 요 이해되니 얘들아? 네. 이렇게 해주면 돼. 3번의 문제인데 이게 과학 문제는 그냥 수학으로 푸는 게 제일 정확해요. 수학으로 풀어보면 정답은 얼마 나오니? 용해도는 14. 아니에요. 그냥 기울기 생각해봐 얘들아. 기울기 그대로 가봐. 두 칸분에 기울기 그대로 가봐.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그게 지금 비례 그래프가 아니에요. 무조건 헨리 법칙으로 풀려지 말고 이거 기울기로 풀면 되잖아요. 이게 수학으로. 네. 기울기로 접근해서 해봐요. 그럼 얼마 나오니? 알 것 같아요. 응. 계산해보면 이게 0.014. 이게 자 봐봐요. 3번 문제를 무조건 헨리의 법칙으로 풀려는데 학생들이 그러면 틀려요. 왜냐면 지금 원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래프가 아니잖아요. 그럼 비례한다고 할 수 없죠? 그럼 문제는 뭐야?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해야 되겠죠? 그럼 조건 A1, B2 A1, B2 A1에서 B2로 간다. 그러면 B0에서 B2로 갈 때 몇 분의 몇이니? 기울기가 2분의 2.5죠? 네. 그걸 이용하면 되잖아. 2분의 2죠. 2분의 5. 이거 두 칸분의 2.5칸. 그 B0에서 B2 가는 게 두 칸분의 2.5칸이잖아요. 기울기가. 그대로 이용해봐. 그럼 얼마가 돼요? 사주로 그냥 그대로. A2는 저것도 따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A1, B2니까 0.0. 그냥 두 칸분의 2.5칸 이동하면 0.009가 나오지 수학적으로. 그게 끝이야. 맞지? 별거 없잖아, 그지? 이거 왜 헷갈려 하냐면 자꾸 이거 배웠던 걸 생각하는 거야. 이거 배웠던 걸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거는 이 조건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때 말하는 거야. 원점에서도 출발해야지 이게 맞는 식이잖아. 근데 지금은 이 식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거를 억지로 맞추려고 그러면 안 맞는다는 거 오히려. 그러니까 선행을 했을 때가 오히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재학교 과학 문제는 자료에 있는 그대로 풀어줘야 돼. 자료에 있는 기울기 그대로 풀면
두 칸분의 2.5칸이니까 이동하면 0.009가 나오지? 네. 그게 정답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많아요. 그 영재학교 시험에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그 수소 원자에서도 이게 화원을 배웠지, 얘들 화원. 화원 하고 있어요. 이게 갈수록 좁아지거든. 수소 원자에서 에너지 순위가. 근데 실제 문제 이렇게 안 내요. 요 한 칸만 띄우고 나머지 칸 일정하게 내고 물어보고 뭐 이런 식이야. 기존에 있던 걸 외워서 풀면은 틀려요. 있는 그대로 풀어야 돼. 그런 게 영재학교 문제. 자, 그다음 요거는 선행으로 푸는 거야. 요것도 그냥 제시문 보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돼요. 제시문 보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특별히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시문을 읽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돼요. 이게 자신의 배경 지식을 이용하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죠. 자신의 지식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지식을 하면 돼. 지식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가지고. 그럼 읽어보자. 위에서 설명한 것 외에 수분 흡수하는 물질 많아요. 대표적으로 실리카겔. 그게 뭐냐? 김에 들어가는 그 돌멩이 같은 거 있지? 투명한 돌멩이. 그게 실리카겔. 수분 흡수하지, 그지? 염화칼슘. 염화칼슘도 실험실에서 쓰는 하얀색 알갱이 있죠? 건조제. 눈을 때 뿌리는. 누를 때도 뿌리고, 그지? 그게 물도 흡수해요. 눈을 때 뿌리는 거 맞아요. 제설제. 자, 그럼 실리카겔은 어떤 원리냐? 실리카겔은 이게 이 표면적인 다공성 물질이에요. 다공성 물질. 우리가 뭐 숯이라든지 이런 다공성 물질의 특징이 뭐예요? 단위 질량당 뭐가 크다? 똑같은 질량당 다공성 물질에는 뭐가 커요? 표면적이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위 질량당 표면적이 큰 물질들은 어떤 물질들은 흡착을 잘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를 어떻게 한다? 그런 것들을 흡착을 잘 하게 됩니다. 게다가 물과 그 친한 친수성기도 가지고 있어요. 극성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걸 친수성기라고 하는데 친수성 부분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리카겔은 표면적이 크고요. 친수성기를 갖고 있어서 물을 흡수하고요. 염화칼슘은요.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성질이 있어요. 그걸 우리 세 글자로 뭐라고 하니?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성질. 비누에도 강용기 들어가잖아. 강용기도 이런 성질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요? 조해성이라고 해요.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성질. 이게 조해성입니다. 다음에 실리카겔이 무색이 많잖아. 근데 어떤 때 김 뜯어보면 그 안에 실리카겔은 푸른색을 가진 게 있어요. 이거 왜 갑자기 푸른색일까? 원래 실리카겔이 흰색이에요. 투명해요. 무색. 흰색이보다 무색이야. 그런데 어느 날 김 뜯어봤더니 푸른색 실리카겔이 있네? 그거 누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죠. 실리카겔은 무엇을 흡착한다 했어요? 주로? 수분을 흡수한다 했죠. 그러면 무색이면 이게 물을 흡수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실리카겔의 그 색깔 푸른색은 실리카겔 푸른색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든 거야. 그러면 실리카겔에다가 어떤 물질을 넣었는데 그 물질 때문에 무슨 색으로 보였던 거야? 푸른색. 여러분들 그 뭔지 알 것 같은데. 뭔지 알지? 실험 같은 거 할 때 그 무슨 실험할 때 물 검출할 때 나트륨. 물 검출할 때 쓰는 거 뭐였어? 이름이 기억이 실험실에서 염화 코발트. 영화 콜트. 그거 푸른색이잖아, 그지? 그거 쓴 거야. 그래서 이 물질은 실리카겔을 발라놓은 푸른색 물질은 뭐야? 물을 흡수하면 색깔이 변하죠. 무슨 색에서 무슨 색?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바로 뭐를 이용한 거야? 염화 코발트를 이용한 거야. 그럼 얘가 원래는 무슨 색인데? 푸른색인데 얘가 물과 결합하면은 무슨 색이 돼요? 붉은. 붉은색으로 변하잖아. 그럼 이렇게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묻혀놓으면 어떤 이점이 있어요? 이 실리카 겔이 물을 흡수한 상태인지 아니면 흡수를 안 한 상태인지 사용 전인지 사용 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기존의 무색 실리카 겔은 그걸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거야 저렇게. 가능했죠? 근데 그 실험할 때 물 닿으면은 그 파랗게 변하는 종이 그게 저 염화 코발트예요. 아, 붉게 변하는 종. 아 그게 여기 염화 코발트 종. 그래서 화학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염화 코발트가 뭐니? COCl2지, 그제? 이게 육수화물을 만들어요. 물과 6개와. 수화물을 물과 결합한 거야. 그래서 원래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무슨 색인데? 염화 코발트는 원래 푸른색인데 이 진구가 뭐가 되면 이렇게 육수화물을 만들면 이게 뭐가 된다? 붉은색이 되는 거야. 이 얘기는 물질의 구조가 바뀌면 흡수하고 방출하는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다음 3번이 가장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어려웠어요. 한번 봅시다. 딱히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영역적 문제는 생각을 묻는 문제 같아요. 이제 1. 이러한 그 고흡수성, 흡습성 고분자와 같은 원리를 뭐예요? 실생활에서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 원리와 용도와 원리를 5가지. 그러니까 5가지 예를 들라는 거지. 좀 어렵네. 5가지 어떻게 되냐, 그지? 그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럴 때 영재학 과학 문제에서 몇 가지 이상 쓰라 이런 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겠니, 얘들아? 건조. 물을 흡수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갖고 있죠. 그럼 물을 흡수한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방출할 수 있겠지, 그지?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야. 얘 봐봐. 수분을 흡수한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물을 어디다 버린 거야? 자기가 갖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물을 흡수해서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가습 작용을 하는 물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압력을 가해도 흡수물이 안 나온다는데요. 다른 방법을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초음파를 때린다든지 거기다가 그렇죠. 다른 방법을 쓰면 돼요. 압력 말고, 그지? 어떤 압력 말고 다른 방법을 써서 초음파를 뗀다는 거 하면 흡수한 물을 방출할 수도 있겠지. 어차피 그 물이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습작용을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흡수한 물을 떨구게 해서 가습기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맞아, 뭐 아이디어를 내는 거야. 두 번째는 구조를 변형시키면 이런 거죠. 요거는 똑같이 해요. 예를 들어서 다공성 물질은 똑같이 해. 그렇지? 그런데 친수성을 뭘로 바꾸면 친수성 물질을 뭘로 바꾸면 예를 들어서 친유성 물질을 넣는 거야, 거기다. 그럼 다공성이니까 흡착을 잘할 테고 친유성 물질을 넣으면 누구 흡착을 잘해요? 기름. 기름 흡착. 그럼 바다에 기름 오염됐을 때 흡착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구조를 바꾸면,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양에서 기름이 유출됐을 때 그 기름을 흡수할 때 바꾸면 되는 거죠. 일단 다공성 물질은 건드리지 말고 친유성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지? 물질 자체 이런 식으로. 건조하니? 그렇죠?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이디어 한번 얘기해봐. 뭐 있니 또? 다공성 물질은 공기 중에 수분만 흡착해요? 다른 애들도 흡착해요? 다른 애들도.
그럼 예를 들면 우리 냉장고에 숯 왜 넣는 거예요? 숯 같은 거. 숯 왜 넣나요? 냉장고 안에 안 좋은 냄새 입자를 흡착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뭘 쓸 수 있어요? 다공성 물질이니까 냄새를 흡착할 수 있잖아요. 냄새 입자들을. 그래서 냄새 제거제로 쓸 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어른들이 숯을 거실에다 놓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가끔씩 보면 숯에다가 뭘 주세요. 겨울에는 물을 줘요. 그러면 숯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밤이 돼서 밤 새도록 내내 증발을 하니까 또 가습작용 하겠지, 그지? 그다음에 이게 다공성 물질이니까 거실에서 요리를 하고 나면 냄새 입자들은 어떻게 해요? 흡착해. 왜 수치 썩은 나무 아니에요? 숯은 나무를 태워서 탄소만 남겨놓은 거야. 근데 그게 숯이 다공성 물질이거든. 그럼 모든 다공성 물질들은 단위 질량당 표면적이 커요. 흡착을 잘해요. 예를 들어서 먼지는 왜 잘 달라붙니? 단위 질량당 표면적이 어떻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비슷한 원리예요. 다공성 물질들은 어떤 물질들은 흡착을 잘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아이디어 없니? 3개. 이제 2개 여러분들 해야지. 2개. 2개 남았는데 뭐 없니? 뭐 있을까? 이 다공성 물질에다가 염기성 물질을 발라놓으면 어떤 물질이 흡수를 잘하겠니? 산성 물질이 흡수를 잘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산성비가 왔을 때 산성을 제거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산성 물질을 제거할 때 쓸 수 있겠죠. 뭐 쓸 용도는 많아요. 아이디어를 내면 살짝 구조만 바꾸면 이제 산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요. 또 뭐 있니? 하나만 더 하면 끝나는데. 뭐 했니? 5개 어렵네. 손잡이. 얘들아, 코로나19 때 손잡이 뭘로 만들었지? 항균 손잡이? 실리카즈. 그렇죠. 그 다공성 물질로 만들지, 그제? 그것도 다공성 물질이야. 즉, 바이러스나 세균을 흡착할 수 있죠. 그래서 항균 작용을 할 수 있는 걸 쓰면 되겠지, 그제? 이런 것들. 자, 5가지 만들었다. 와, 이런 게 더 힘드네, 그지? 이게 가장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이제 이것도 연습하면 좀 쉬워지겠지. 그렇지. 그냥 쉬워질 것 같진 않은데. 기름 흡수 저건 너무 어렵어. 진짜? 생각하기. 네. 네 지우랑 엄청 장난쳐. 지는 거죠. 지우랑 준이랑. 지우라고 있으면 이렇게 나대는 춤추는 거 있어. 자, 그 다음. 야, 이거 진짜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얘들아. 요거는, 이거 진짜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20번 다 풀었죠? 1번. 나머지는 안 풀었나?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잘 생각해. 이거 잘 나오는 문제야. 얘들아, 우리가 평상시 알았던 대로 무조건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료를 보고 해석해서 거기에 맞게끔 풀어야 돼. 맞지? 맞지, 그지? 어떤 이유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야. 질량이 늘어났다, 줄었다.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실험을 보고 판단해야 돼,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몇 시에 끝나냐, 근데? 저희 20분, 15분. 15분에 끝나네?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대로 풀려고 하면 아까 문제도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비례가 아닌데 막 비례하는 걸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지? 그런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요. 그거 잘 봐봐야 되나? 철가루 산화.
발열 반응을 알고 있죠? 철가루 산화, 철의 산화 대표적인 무슨 반응? 발열 반응. 그걸 이용한 게 바로 겨울에 그거 뭐야? 여러분들 갖고 다니는 핫팩. 핫팩, 흔들이 손난로지, 그지? 철의 산화. 그러면 문제 봅시다. 옥살산철 FeC2O4를 적절한 조건으로 가열하면 철가루를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다음은 앞쪽에 고무막으로 막은 주사기에 옥살산철을 가열해서 얻은 따뜻한 철가루예요. 차가운 철가루예요. 따뜻한 철가루예요. 따뜻한. 거기다 산소를 주입한 다음에 그림과 같은 시간에 따른 부피가 나타나서 처음에 부피가 어떻게 되니? 감소하죠. 네. 철가루와 산소가 만났는데 왜 부피가 감소하죠? 기체 부피가? 철이, 금속 철이 기체 산소와 결합하면 기체가 되어 고체가 돼요. 고체 상태의 산화철로 되겠지? 그러면 AB처럼 부피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감소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렇게 적어보세요. AB. A에서 B. 이거 왜 그런 거야? 왜 부피가 감소했어요? 이 철이 산소 기체와 반응해 기체 상태의 산화철이 되어 고체 상태의 산화철이 돼요. 고체 상태의 산화철을 만들기 때문이지. 그럼 어쨌든 기체 산소가 있었던 게 줄어드는 거 봤잖아요, 그지? 그래서 부피 감소하는 거. 그럼 기체 상태의 산소가 줄어드니까 부피가 감소할 수 있겠네, 그지? 그다음 B에서 C로 갔는데 왜 갑자기 또 부피가 늘어나니? 이거 왜 그럴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얘들아? B에서 C로 갈 때 왜 부피가 늘어나요? 그 중3 과학책에 나오는데 얘들아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알죠? 철의 산화는 대표적인 무슨 반응이야? 아까 철가루, 손가루 발열 반응이죠. 그럼 그 밀폐된 기체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알았죠. 부피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지, 그지? 빨라지면서 충돌하면서, 그지? 그래서 철의 산화가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죠. 산화라는 건 산소랑 결합하는 거야. 철의 산화가 무슨 반응이니까? 발열 반응이니까 따라서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겠지, 그지? 맞지, 얘들아?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또 CD 구간에서는 또 어떻게 됐어요? 내려가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열을 평형에 도달하겠죠, 주위와? 네. 그렇죠. 그래서 부피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열을 방출하면서 주위와 열 평형을 이루겠죠. 그래서 온도가 떨어져서 주위 온도가 나중에 같아지겠지, 그지? 뭐 계속 뜨거워질 수는 없잖아요, 그지? 반응이 끝나면 이렇게 되겠지. 반응이 끝나면 발생한 열이 주위로 방출되겠지, 그지? 그래서 주위와 열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맞죠? 네. 오는 거 1번. 일시 구간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도 증가한다.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평균 속도 증가하죠? 네. 온도가 높아지면 빨라진다. 이건 뭐 완벽하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 C에서 기체 입자 수가 가장 많다. 기체 입자 수는 어디서 가장 많아요? 반응하기 전. A. A가 가장 많죠. 반응하기 전이니까. 반응 후 주사기 안에 모든 가로 물질의 총 질량은 어떻게 되니? 산소와 결합해서 고체가 되니까 철의 질량은 증가하겠지. 네. 그래서 그래서 1번.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1번 기억이 되겠죠. 두 번째. 위 실험에서 ABCD 각 구간에서의 변화를 예시와 같이 나타나시오. 예시가 뭐니? 시간에 따른 부피 변화 AB 구간. AB 구간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피 감소하죠? 그렇지? 그래서 그걸 표시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이제 해보자. 나머지. AB 구간에서 온도에 따른 압력 변화. 온도에 따른 압력 변화. 점 6개. 자, 여기서 출발하는데 얘들아, 지금 AB 구간에서 뭐 되고 있지? 철이 산소 기체와 반응해서 고체 상태의 산소를 만드니까, 산화철을 만드니까 그 온도 어떻게 돼요? 온도는 높아지겠지? 네. 그지? 온도는 높아지는데 문제는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피스톤이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여. 그럼 같지 대기압으로 어때요?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대기압으로 같잖아요, 그지? 이렇게 가야 되죠. 피스톤이 고정돼 있다면 압력이 감소하겠지만 움직일 수 있게 해놨으니까 A에서 B로 가면서 압력은 일정하겠지, 그지? 맞죠? 이렇게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온도분의 압력 BC 구간에서 부피와 온도분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부피에 따른 온도분의 압력. 이건 AB 구간이고 얘는 무슨 구간이니? BC 구간이죠. 6개의 점이 있어요. B가 중간에 있어요. 9개의 점이죠. 6개. 9개의 점이 있고 B가 중간에 있어요. 9개의 점에서 B가 중간에 있는데 BC 구간은 지금 어떤 구간이죠? 철의 산화가 일어나면서 발열 반응이 진행되니까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은 P분의 nRT 써서 생각해보자. 기체 문제, 온도, 압력, 부피, 그제? P분의 nRT. 그럼 여기서 일정한 거 뭐예요? 압력. 얘가 철이 산소랑 반응해서 고체 상태의 산화철을 만들고 그 열로 인해서 부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일단 이 R은 뭐예요? 상수니까, 기체 상수니까 일정하겠죠? 네. 그 다음에 부피와 온도와 압력. 부피와 온도와 압력을 보는 건데 온도분의 압력을 보는 거예요. 그지? 그럼 넘겨줘요. 온도분의 압력. 그렇죠? 그럼 넘겨주면 온도분의 압력은 부피와 어떤 관계야? 반비례 관계죠. 그렇죠? 그러면 이 BC 구간에 지금 뭐가 증가하고 있어요? 부피가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온도분의 압력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소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맞지? 이렇게, 그지? 그리고 입자수도 큰 변화 없다고 생각해 본다는 거지? 1번 AB 구간에서 입자수는 저기 기체의 분자수는 줄어들었지, 그지? 거기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온도 때문에 그런 거잖아, 이거는, 그지? 열 때문에 참, 그지? 열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는 거야, 맞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죠.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구간이야?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CD 구간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니, 그래프?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 그래프. C에서 왼쪽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알겠지? 오케이, 그게 맞아요. 태웅이 이 문제 이거 질문 있나요 혹시? 질문 없어요? 그럼 왼쪽 아래로 가는 거 이해되죠? 이렇게 하고 가봅시다. 마찬가지 P분의 nRT 써놓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왼쪽 아래로 가는 거 맞죠? 맞습니다. 이렇게 가야죠. C에서 T 이렇게. 그렇지? 아주 괜찮은 문제. 그다음 이거 21번 다 썼나요? 아직 안 썼나요? 생각은 해봤는데 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생각해서 써봐요. 시간 좀 줄 테니까. 그 선행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그 중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걸로 하면 돼요. 대답을. 그래서 일단 틀려도 괜찮으니까 완성해봐요. 그냥 쭉 한번 적어봐요. 자신의 생각. 그래서 비교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그 중학교 때 에너지의 전환 배웠죠? 에너지의 전환 나오죠, 그죠? 뭐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바뀐다, 뭐에서는 뭐 그런 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근데 샤프심의 노는 점은 몇 도예요? 흑연? 네. 샤프심이 뭐 순수한 흑연이라면 굉장히 높아요. 흑연도 높은 점. 한 3천 돼요. 3천도 넘어요. 어쩐지 집에서 양초에다가 샤프심을 안 넘어요. 딱 하려고 했는데 음. 그냥 빨개지려다가 약간 조금 그렇죠. 빨갛게 되다가 갑자기 다시 까매지고. 엄청 높아요. 흑연도 녹는 점. 샤프심은 뭐 접착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처음에 살짝 타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처음에 타다가 갑자기 꺼져. 그렇지. 그게 접착제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탄소는 흑연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녹는 점을 가지니까 촛불 온도로는 안 돼요. 촛불은 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21번. 양초는 왁스가 연소할 때 발생한 에너지로 빛을 냅니다. 과거에는 벌집이나 동물성 지방으로 만든 왁스를 사용했지만 현재는 석유에서 추출한 파라핀 왁스를 주로 사용합니다. 파라핀 왁스는 다양한 탄화수의 혼합입니다. 탄화수가 뭐야? 탄소와 수소로 된 거 말하는 거야. 녹는 점은 50에서 60도씨고요. 끓는 점은 약 300도씨. 촛불의 모양은 심지 끝 부분에서 시작해서 위로 길게 늘어져 있는 형태인데요. 촛불의 심지 끝 부분의 온도는 대략 600도씨인데 상부 외곽의 가장 뜨거운 지점은 약 1400도씨 정도까지 올라간대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네,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약 1400도씨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럼 이러한 1000도씨 이상의 높은 온도는 파라핀 왁스의 효율적인 분해와 연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번. 파라핀이 연소될 때 나오는 물질은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으니까 산소랑 결합하면 뭐하고 뭐가 나오니? 물과 이산화탄소. 오케이. 탄화수소는 안 나와요. 탄화수소는 연소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거지, 그지? 미처 연소하지 못하니까 불완전 연소가 되면 나올 수 있어요. 탄소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거는 완전 연소된다고 가정한다면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충분하다면 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물, 그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2번. 탄소 화합물의 연소 에너지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하는 데 이용되는데요. 탄소 화합물의 연소 에너지가 각각 다른 형태로 변하는 데 이용되는 예를 3가지 이상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얘들아, 뭐 썼니? 비대에너지도 되잖아. 이거 저녁 갔어. 그렇죠? 비대에너지도 되겠죠? 그러면 등잔불, 옛날에 사용했던 등잔불 이런 것들은 뭐 열도 이용하겠지만 주로는 뭐예요? 이 연소할 때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빛 에너지로 바꾸는 거, 이걸 쓰는 거지. 열도 나오겠지만, 그지? 그 다음에 보일러는 용도가 뭐야? 이렇게 연소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주로 무슨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사용하는 거죠. 자동차 엔진은, 자동차는 연소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최종 결과만 적어주면 돼. 중간에 다 적을 필요 없이. 중간에 적으라면 쓰면 되고, 그지? 연소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주로는 얘는 운동 에너지 형태로 주로 쓰는 거고. 화력 발전은 전기 에너지로 쓰는 거지. 그런 거 써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지? 이렇게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응. 3번 아니네. 3번. 열린 공간에서 양초가 연소될 때 촛불은 파라핀 왁스로 직접 옮겨 붙지도 않아요. 그죠? 그죠? 파라핀 왁스에 직접 불 붙는 경우가 없다는 거지, 양초에. 그지? 그래서 심지를 태우면 내려가 꺼지지도 않고요. 심지 끝에서 일정 시간, 장시간 일정한 크기의 촛불 크기를 유지도 합니다. 촛불이 파라핀 왁스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파라핀 왁스의 상변화와 상태 변화죠. 그 다음에 이동 과정 및 원리를 제시된 촛불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그리고 촛불의 크기가 장시간 일정하게 되는 이유. 제시된 촛불 그림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촛불 이렇게 있고, 초가 이렇게 있고, 촛농도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심지가 있고, 심지 끝에서 일정한 불꽃을 크기를 유지하겠지, 그지? 이런 게 제시됐을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얘들아, 자, 일단 상태 변화부터 한번 해보자. 상태 변화를 초록색으로 한번 해. 상의 변화, 상태 변화. 자, 여기 뭐예요? 녹았던 게 다시 굳으니까 뭐야? 이건 거죠. 그다음 고체가 여기서 뭐가 돼요? 액체가 되니까 뭐가 돼요? 융해가 되지, 그지?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 액체가 보이잖아요, 그지? 그 액체가 심지를 타고 올라가죠? 끝에서 액체 상태로 타야 심지 끝에서는 기화가 돼요. 기체 파라핀이 돼서 타는 거야. 그렇죠? 열을 받아서, 그지? 그렇죠? 이런 과정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기화, 융해, 응급 이렇게 적어보세요. 기화, 융해, 응급. 그래서 심지 끝을 타고서 올라가죠. 이게 무슨 현상이야? 모세 심지를 타고 올라가는 거 모세가 현상이지,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동할 때 액체 파라핀이 심지를 통해서 이동하는 건 우리가 과학에서 나오는 한 가지 현상 중에 가느다란 관을 타고 이동하는 거. 올라갈 수도 있지, 그지? 모세가 현상이지, 그지? 그 다음 이게 왜 일정하게 유지되냐라는 건데,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촛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촛불의 크기가 일단 주변에서 끊임없이 뭐가 공급돼요? 산소가 공급되겠지. 열린 공간이니까, 그지? 탈 수 있는 물질과 산소, 그지?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얘기해야 돼요. 양쪽 끝에서 계속해서 뭐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양초 액체가 올라오고 이게 기화되고 계속해서 뭐가 공급돼요? 탈 물질이 계속해서 양초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공급이 되겠지. 그렇지? 양초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공급됩니다. 맞죠? 그거 써야 돼요. 그래서 탈 수 있는 물질, 그 다음에 산소 공급,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방해시킬 게 있어요. 뭐가 나와요? 여기서 타면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대류민 확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퍼져 나가지?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발생된 이산화탄소와 물은 왜 불을 끄지 못한다? 뜨거워지니까 대류민, 그 다음에 퍼져 나가는 확산. 이렇게 해서 불을 끄지 못하는 거지. 연소를 방해하는, 그지? 그죠? 이런 걸 적어봐요. 이렇게 적어. 이런 걸 적으면 되겠죠. 맞지, 친구들?
다 됐나요? 다 적었어요? 그 다음으로 요거는 수학 문제죠? 네. 이거 수학 문제. 연산 실수만 안 하면 되는데 연산 실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일단 이 배가 물에 뜨는지 가라앉는지 쓰고 식을 설명하시오. 떠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죠. 그냥 밀도가 얼마가 돼요? 밀도요? 또는 무게가 54g. 54g 중이 되지, 그지? 네. 무게가. 그러면 얘가 최대 부력 작용하는 것보다 어때요, 무게가? 더 크죠? 네. 그렇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몇 개 돼요? 동전? 2개. 두 개. 두 개까지 되지, 그지? 네. 세 번째는? 저희 그 y는 2분의 27을 선을 그린 다음에 그렇죠. 그 위에 있는 그 0.5 정도에서 2.7 정도 되는 그 정도. 그러니까 그게 13.5가 나오죠? Y축이. 13.5에서 그 만나는 곳, 그지? 네. 고기를 그어주면, 근데 그 6 저쪽 오른쪽에 있는 건 안 돼요. 그렇죠. 5 이상은 안 되고, 그지? 그래서 맞아요. 잘 계산했네. 세개 다 맞췄네. 세 개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일단 이 문제는 무게와 부력이 어떤 거 비교해야 되는 거지. 무게는 어떻게 되니?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고 부력은 유체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잠긴 부피지. 이걸 비교했을 때 무게가 크면 가라앉고 작으면 뜨고 이런 거지, 그지? 같으면 어중간하게 잠겨 있는 거지, 그지? 그런 문제로 푸는 거야. 그래서 1, 2번은 가라앉는다 두 개가 되고요. 3번은 이 Y축을 잡아보면 얼마가 나와요? 13.5가 나오지? 맞죠? 13.5가 나와요, 여기가. 그런데 요게 M이 몇 개를 넘어가면 안 돼요. H가 5보다 작아야 되지? 네. N이 아니라 H가, 그지? X축이 5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5니까 이거보단 작아야 돼. 작아야 되니까 요 구간만 되지? 네. 요 구간, 그지? 아까 얘기했던 구간, 그지? 맞아요. 그렇게 해주면 돼. 질문! 이해됐어요? 자, 넘겨봅시다. 요건 아직 안 풀었지? 풀었나? 풀긴 풀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옆에서 한번 다시 검토해. 잠깐만. 대충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대충. 조금 틀렸다. 다시 한번 해. 네. 조금 틀렸다. 힐링 법칙을 몰랐어요. 조금 틀렸다. 요거 헨리 법칙이네, 그지? 네. 잘 생각해서 한번 풀어봐. 원래 힐링 법칙인 줄 몰랐어요. 좀 가져와서. 너가 이제 빨리 와서 먹고 제가 아니, 애들 있잖아. 그리고 오늘 있잖아. 그 학 끝나고 그러면 바로 야구하고. 그러고서 이따가 그 2교시 끝나고 3교시 했더니 김정민 쌤이란 말이야.
뜬다고 들키면 안 돼. 그때 룰을 잡자. 최대한 시간이 효율적으로. 헨리 법칙 생각해서 잘 풀어봐요. 네. 좀 30분까지 복사해줬지 얘들아. 네, 그런 거 같아요. 그죠? 분수가 나와요? 응? 답이 분수예요. 나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아까 계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 자연스럽게. (195mm) 197. 둘 다 조금 근소한 차이가 틀렸어. 다시 한번 해봐. 근데 196. 응? 196. 같이 한번 해볼까 그러면? 네. 196보다 196보단 작아야 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응. 모래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친구들? 그러면 왜 깜짝 놀래? 아니 얘가 지우개를 던져요. 그러니까 지우를 던지면 안 되지. 알지요.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자 얘들아. 문제 좀 괜찮은데 이게 23번 문제죠? 그러면 1기압 300켈빈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 1리터에 몇 그램 넣냐 이렇게 했네요. 그램 퍼 리터가 A인 스몰 A인 기체 X의 그 용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그림 A와 같이 외부 압력을 1기압으로 하고요. 300켈빈에서 물 1리터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100Ag의 기체를 넣은 다음에 기체 X를 넣은 후 평형에도 들어있을 때 높이 H2를 측정합니다. 그림 B와 같이 H1을 측정하고요. B와 같이 가의 외부 압력을 1기압으로 낮춘대요. 2기압에서. 그때 H2를 측정합니다. 실험 결과 가에서 H1은 얼마였다? 98mm였다 그랬어요. 그럼 얘들아 제시된 걸 분석해보면 일단 압력이 1기압일 때 제시된 게 1기압일 때 기체만의 압력이겠죠? 또 300켈빈일 때 정말만요 물에 대한 용해도가 A래요. X의 용해도가 A래. 근데 조건은 똑같은데 나머지 300켈빈 압력이 어떻게 됐어요? 1기압으로. 2기압으로 늘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용해도는 어떻게 돼요? x의 용해되는 양은 아 2A 2a가 되겠죠. x의 용해도는 2a가 되겠지, 그지? 맞죠? 네. 그러면 100A가 있었는데 100A 그램이 있었는데 빼기 2A 하면은 몇 A 남은 거야? 98A가 남은 거죠. 그렇죠? 그 98A가 몇 밀리미터에 해당한 거야? H1 높이에 H1이니까 98mm 높이에 해당하는 거죠. 뭐 단면적 1이라면 98ml가 되고, 그지? 맞죠? 그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밀리미터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가에서 정리해보면 가에서 x 기체 Ag당 부피는 얼마가 해당한다. 높이죠, 여기서는, 그지? 부피를 높이로 표현하면 단면적으로 일정하니까 1mm에 해당하겠지, 그지? 맞죠? 그럼 이제 이게 뭐로 가는 거야? 이제 나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나로 가면 어떻게 돼요? 가에서 나로 가면 몇 기압으로 낮아졌어요? 1기압이 됐지? 그치? 그 온도는 뭐 특별한 거 있나 없나? 없죠? 198mm 300켈빈 그대로. 그러면 압력이 1기압이 되면 2기압에서 1기압이 되면 그럼 2배로 늘어나고 부피는 2배로 늘어나겠지? 네. 그지? 부피는 2배로 늘어나. 근데 저 용해도도 2배로 줄어드니까 일단 2배. 왜냐면 압력이 2분의 1배가 되니까. 그지? 그래서 부피는 일단 2배로 되죠. 맞죠? 네. 2배로 돼요. 그 다음에 얘가 2Ag이 녹았었는데 다시 몇 Ag이 돼요? 녹은 게. 용해된 X는 2Ag에서 몇 A가 돼요? Ag만 용해되겠죠? 그렇지? 네. 그럼 Ag은 어떻게 돼요? 다시 석출되겠죠? 맞죠? Ag은 다시 석출돼요. 그러면 이게 Ag당 몇 밀리리터니? 1ml죠. 그렇죠? 맞지? 여기 있잖아. 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얘가 이 부피가 2배로 되는데 98이 2배가 돼요? 99가 2배가 돼요? 원래 98이 있었는데 요 1을 더해줘야 되겠죠? 네. 그럼 99가 있었는데 그거의 몇 배? 2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얼마가 돼요? 198mm 198이 되겠죠? 네. 숙제는 이제 30까지 남은 거 프리. 그죠? 네. 자, 또 풀어보지. 네. 시간이 시간 지났어요? 네. 딱 깔끔하게 여기까지 하자. 시간 금방 이렇게 되네. 30까지 다 풀어 풀어오면 돼요.